자, 이거 잘 보세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주택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땅만 따로 있으면 이렇게 토지분이니까 관계없는 거고, 토지 건축물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토지 건축물 각각 따로따로 세금이 나온다. 그죠? 근데 주택은 무조건 뭐다?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러니까 주택 건물 소재가 달라도 세금은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은평구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이 있어. 두 채가 있어. A주택과 B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재산세 나오겠죠? 자, 이때 얘네 둘이 한꺼번에 합산해서 계산할까요? A주택, B주택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은평구 안에 여러분 본인 거 주입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와 B주택.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할까요? A, B주택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헷갈리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얘네 둘은 그럼 속으로 야 네가 아까 금방 내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택은 어떤 경우든 따로따로 없다며 합산한다며. 아니에요. 얘네 둘이는 합산 안 해요. 자, 우리 세법은요, 물건, 재산세 뭐라고? 물건별 과세에 그래요. 재산세는 개별 과세에 그러게 돼요. 개별 과세 뜻이 뭐예요? 개별이니까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지. 예외적으로 지금 할 건데 토지 중에 합산에 두 개가 있어요.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 두 개 빼고는 합산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따로따로 계산해요. 자, 그럼 아까는 합산한다며. 그건 이 얘기죠. A주택과 B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A주택도 어떻게? 토지 건물 합해서 계산하고 B주택도 토지 건물 합해서 계산하고, 이 뜻이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합산이란 말 이해 가세요? 주택을 합산한다는 얘기는 주택하고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뭘 한다고요? 그 주택을 자체적으로 주택비로 따로따로 과세할 때 그때 뭐하고 뭐는 토지 건축물은 각각 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뭐만 기억하냐면 주택은 무조건 합산한다 했어.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시험을 뭐라고 내요? 동일시군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틀렸는데 여러분은 아 그렇지 주택은 합산한다겠지 맞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정리하세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주택은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주택 자체를 계산할 때는 토지 건축물은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항상 뭔다? 합한다. 이게 이 말이 요 얘기를 말하는 거지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개념상으로. 그죠? 근데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법은 재산세는 다 개별 과세인데 토지 중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두 개만 합산합니다. 얘 이름이 합산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 빼고는 합산 없어요. 그죠? 그것 빼고는 합산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나가면 또 헷갈려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또 헷갈리죠. 또 하죠.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토지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토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잖아요. 논밭도 있고 그죠? 논밭은 농작물 경작하는 용도로 쓰고 나대지는 빈둥빈둥 노는 땅인데 재산세 부과할 때 논밭이나 나대지나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눕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 이렇게 구분해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작년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으면 집에 고지서 한번 보시면 본인 토지가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 해당돼요. 그럼 고지서 써 있어요. 내 토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분리과세는 대표적으로 배울 건 나중에 농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경작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농산물 경작 용도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따로 얘들을 합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이런 거 세율을 높이 과세, 고율로 과세해서 저율로 해야 되겠어. 농지 같은 건. 그치. 경작하는 용도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안 돼. 농민들이 농사 짓는 거니까 따로 분리해서 쟤는 아주 낮은 세율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분리하는 거고요. 별도 합산 대표주는 이거예요. 아까 상가 있죠. 상가. 상가도 토지 건축물 따로 나온다 했잖아. 그럼 그 건축물은 건축물 나오고 그 상가 부속 토지는 거의 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럼 이 건물도 우리 여기 양쪽 라인에 도로 옆에 딱 상가잖아요. 그럼 그 부속 토지는 다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시험에 있을 수 있고요.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종합의 대표주는 나대지. 나대지 알죠? 건물 없고 민둥이 노는 땅. 이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란 말 쓰거든요. 그 비사업용 토지가 여기서 말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죠?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로 용도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이 세 개로 구분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토지에 별도 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돼 있지. 이 두 개만 뭘 한다는 거예요?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이렇게 은평구에 여러분이 별도 합산 두 필지 있고 종합합산 두 필지가 있고 분리과세 계속 6필지가 있어요. 다 여러분 거예요. 자, 그러면 은평구 재산세 계산하겠죠? 자, 별도 합산 두 개는 따로따로 계산해 함께 하면 합해서 계산해요. 별도 합산이니까 합산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합산은 무슨 개인별 합산이에요? 본인 거만 합산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 두 개는 합해서 한꺼번에 세간해. 얘가 1억이면 어떻게 해?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세를 간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얘는요. 종합합산이니까 종합끼리 또 합산해요. 자, 분리과세 두 필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두 필지. 얘는 합산할까 안 할까요? 안 해죠. 얘는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는 거야. 이 말 이해가세요? 이 그 말이라니까. 얘는 이름이 합산이니까 이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본인 건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합산도 합산이니까 합해서 계산한다는 거야. 근데 누구는 분리과세는 합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빼고는 합산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도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빼고는 합산이 없다. 세법 무조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은평구에 별도 합산 두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뭐예요? 무슨 거예요? 양천구? 뭐 이렇게 하죠? 양천구라고 치고 여기 별도 이렇게 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 필지를 갖고 있어. 은평구에 두 필지, 양천구에 두 필지, 별도 네 필지 갖고 있어. 이때 합산하겠죠? 자, 이때 그러면 요 은평구와 양천구 걸 네 개를 한꺼번에 합산할까요? 은평구와 양천구를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얘하고 얘는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은평구하고 어디하고? 양천구는 별도.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은평구가 합산하고 이 두 개는 어디서? 양천구에서 합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방세 중에 무슨 세예요? 시군구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 군, 구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시군구 합산. 얘가 만약에 특, 광, 도세였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합산해? 이거 다 합해야지. 왜? 특별시 안에 있는 전체 몽땅 합산하고 광역시거 전체 합산하고 그 도에 있는 거 몽땅 합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군구세니까 합산도 어떻게? 시, 군, 구별로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그럼 얘가 종부세 대상이거든요. 나중에 그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 같이 합산할까요? 따로따로 합산할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자, 종부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잖아요. 그럼 보세요.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야? 국가가. 그럼 걔는 과세 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국가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 합산 어떻게 해?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별로 합산하겠어요? 전국 합산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종부세는 전국 합산인 거예요. 그 이유가 국세니까 과세권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국세는 과세하니까 전국 걸 몽땅 합산한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을 따로따로 과세하니까 합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군구세는 이렇게 합산하고,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땐 여러분 앞으로 돼 있는 전국의 모든 별도 합산을 몽땅 합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종합부동산을 몽땅 합해가지고 걔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죠? 그럼 종부세 계산을 또 어떻게 해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해서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걔는 다 국세는 합산 어떻게? 전국 합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시면 얘네 둘이 얘는 따로따로 합산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항에 각각 한다고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지방세고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합산하는데 그중에 얘가 시군구세니까 합산도 어떻게 한다? 시군구별로 합산하는구나. 나중에 시험 어떻게 내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맞잖아요. 왜? 얘는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고 국세인 종부세는 전국 합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개념을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틀리는 건데 안 그러면 자꾸 엉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틀리죠. 지금 들어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내용이. 그죠? 괜찮아. 이거 계속 할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 거.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문제도 엄청 풀고 해요. 1년 내내. 안 틀려요. 그때 가면 절대로. 지금 듣는 걸로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죠? 처음 들어서 이해하면 천재라고 제가 계속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얘는 이 두 개만 합산한다. 이름이 뭐라고요? 합산. 이것 빼고는 합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산, 요것만 합산한다. 우리 아까 세법 무조건 뭐예요? 공부상과 실제형이 다르면 뭘 우선한다? 그쵸. 여러분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시험에.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 냅니다. 서로 다르면 공부상 현황 이렇게 된다니까. 형식주의, 등록세 빼고는 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서로 공부상, 등기부상 명의자, 토지대장 명의하고 실제 현황이 다르면 무조건 이걸 우선으로 한다. 세법은 다 기본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기본서 184페이지 표 있죠? 그죠? 기본서 보시면 우리 그 강의 노트는 26페이지에 있어요. 그 박스 있죠? 거기 보면 토지 그래가지고 분리과세는 개별과세라고 돼 있죠. 합산과세는 합산이라고 했죠. 그 합산이 토지 뭘 말하겠어요? 그 두 개가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토지의 화살표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재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토지에 놓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재배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이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과세할 때 이 토지에 누구는 제외라고?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쓰는 거지. 그렇죠? 자, 건축물도 건축물 개별 과세인데 주거용 건물은 제외. 무슨 뜻이야? 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한 거잖아.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그거 화살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과세 방법에 보면 전부 다 개별 과세라고 돼 있고 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합산 과세라고 돼 있잖아. 그게 뭘 말한다고요?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을 의미한다. 이해 가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 나오고 건축물 나오는데 뭐 그건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186페이지에 주택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게 30회 때 재작년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난과 사실상 자꾸 못하네.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뭘로 간다? 그죠. 사실상이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서 공부상 등재 이런 게 따라 분간다? X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이게 5개 모이면 한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중요한 게 여러분 얘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이 지문 하나 때문에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그죠?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재산세 내고 나서 종부세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 대해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름이 그럼 뭐예요? 부동산세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중에 뭐만? 부동산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걔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럼 부동산이 3개잖아. 그죠? 이 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 주택은요 별장과 별장 이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세법에서요, 이 별장하고 주택을 구분할 때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주거용이야. 근데 여기서 늘 주거용, 즉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쓰면 주택. 근데 그거를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거용 건물인데 내가 평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본 거고, 똑같은 주택을 내가 어떻게 써서 어쩌다 한 번씩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걔는 뭐가 된다? 별장이 돼요. 그래서 얘는 과세 방법이 둘 다 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금을 부과할 때 이 주택과 별장과 주택은요,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별장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계산한다. 한꺼번에 계산한다. 별장은 뭘로 본다고요? 주택하고 똑같이 본다니까요. 세율만 얘가 사치성이라 재산세가 4%가 나와요. 나머지는 다 누구랑 똑같아? 일반 주택하고 똑같아요. 뭐가요? 별장도. 뭐만 틀리다고요? 세율만 틀리다고요. 그럼 별장도, 여러분 별장 갖고 계시면 세금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해 주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율만 다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 나올 때 주택 얘기할 때 항상 별장이 같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얘도 주택이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항상 이거를 같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나누는데, 별장은 사율로 4% 나오고 나머지는 누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 중에, 주택은 종부세 내거든요. 근데 누군 아니에요. 별장은 종부세 안 내죠. 왜요? 별장은 재산세가 얼마가 나와? 4%. 여러분 재산세 4%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우리가 뭐 취득세 12%?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취득세 12%는요 살 때 한 번 내면 끝이에요. 그죠? 얘는요 갖고 있으면 계속 나와요. 막 때만 되면 따박따박 때 되면 봉투 열렸네 막 내라고 계속 뭘 보내. 별장 10년 갖고 있으면 40%입니다. 그죠? 얘는 팔지 않는 본인이 갖고 있으면 계속 매년 4% 나오는 거잖아. 봉투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재산세율이 4%면 엄청난 고율입니다. 그럼 얘가 이걸 4% 내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또 내. 세금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장 가진 사람이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보유세인데 재산세 4% 내고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재산세가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재산세를 많이 냈으니까 종부세는 빼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럼 나중에 종부세 문제 풀 때 주택을 뭐 해가지고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니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건 아니죠. 그럼 별장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고요. 그다음 토지 중에 세 개라 있죠. 이 중에 종부세 되는 건 분리가세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럼 뭐만 해요? 별도, 종합 두 개만 종부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아까 농지가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농지가 경작하는 용도니까 농민한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세금을 낮은 세율로 간다고 했잖아요. 해놓고 나중에 그 농지가 좀 많으니까 너 부자네 한번 죽어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빠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구만? 별도, 종합 이 두 개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누구하고? 주택하고 별도, 종합 이것만 종부세입니다. 조심할 건 건축물은 종부세 안 냅니다. 나중에 종부세 갈 때 나와요. 종부세에서 분리과세. 그럼 별장 분리과세,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내는 거예요. 나중에 묶어서 막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니 아니니 그러면 왠지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일단 여기는 종부세는 나중 얘기고, 이 중에서 이제 재산세 내는 애 중에서 종부세를 낸다. 나중에 종부세 할 때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냥 보시고요. 자, 일단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자,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자, 볼게요. 금방 한 거. 기본서 186페이지 있죠. 그 26페이지 거 있죠. 지금 한 거 볼게요. 1번. 주택과 건물은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맞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은 건물, 토지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이게 있어요. 그 교재 보시면 186페이지에 주택 얘기 나오죠. 그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말은 토지를 포함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저기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한 거죠. 그 얘기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 세법은요. 지방세는 여러분 이게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얘뿐 아니라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파트에서 뭐라고 지문이 나오면요. 부속 토지 경계가 확실치 않다라고 나오면 뭐한다? 그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만? 10배까지. 이거 작년 시험에 좀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 20배 이렇게 나왔어요. 10배가 20배 틀린 지문이 나왔죠. 그죠? 10배.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겸용주택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지문 잘 보세요.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과세한다. 맞다 틀리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해를 잘한다. 이게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3번 맞다 틀리다. 지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자, 1번하고 3번 있죠. 요 두 개 잘 보세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 1번과 3번 딱 보시고 본인이 아, 얘네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개념이 뭐가 어떻게 구분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씨 저거나 잘 모르네. 그럼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얘는 뭐라겠어 이게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 이 두 개 합해서 이 얘기잖아. 요거는요. 은평구에 둘 이상의 주택을 수용하고 있다잖아. 이 얘기잖아. 그럼 얘네 둘이 합한다 안 합한다? 안 합한다. 따로따로 간다 했잖아. 그죠? 동일 시군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합산하지 이 두 개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각각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1번처럼 주택 토지 건물 합하고 토지 건물 합하고 이런 얘기라니까. 이 구분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이게 이해 못하면 3번처럼 나오면 못 맞춘다니까요. 저거를 1번으로 기억해가지고요. 이게 시험에 전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되면 각각이 아니라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이렇게 됐다니까. 그때 그걸 다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주택은 합한다 그치 제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 못하시면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의 차이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주택을 과세할 때는 토지 건물은 합하고 얘도 합하고 그죠? 요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쉬운 문제 하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겸용주택인데 4번 5번은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상가주택 있죠? 상가주택. 상가주택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뭘 상가주택이라고 해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있죠? 여기 3층 1층 식당 주택 그러니까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상가주택 그러죠. 우리 세법에서는 이를 뭐라고 불러요?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겸용이 돼 있다는 거. 주거와 주거 아닌 용도로 같이 돼 있다. 자 그럼 이걸 세금을 어떤 식으로 과세하느냐 그런 거지. 왜?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 같으면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이 들되고 만약에 건축물이면 일반 주택이 아니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가 되겠죠. 과세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한 동이 한 구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다.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한 동은 이 전체를 말해요. 이렇게 하나를 이걸 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택이고 여기는 상가죠.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요 따로따로예요. 그냥 여기는 주택이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건축물분 재산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구는 뭐냐면 요 하나를 말해요. 하나. 자 우리 예를 들면 은평구 여기 학원이 지금 6층이 있잖아요. 그럼 한 층이죠. 근데 만약에 6층 전체를 쓰고 있어 학원에서.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아니면 6층이 이렇게 평수 넓으니까 나눠가지고 여기는 102로 10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한 구의 개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102로 나눠졌는데 102로에서 여기서요 이만큼은 사무실을 쓰고 여기는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겸용되어 있다. 그럼 이걸 이거라 그래요. 그럼 이때 뭔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얼마?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계층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사무실을 쓰는 게 40이고 주거용으로 쓰는 게 60이다. 그러면 얘는 주거용으로 쓰는 게 50% 넘었죠. 그럼 이 전체 다 뭘로 본다는 거야?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동은 이렇게 상가주택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된 거는 뭐다? 면적 구분과 관계없이 따로따로. 무슨 뜻이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나머지는 그냥 건축물로 봐서 이런 건축물, 토지 나눠서 낸다는 얘기죠. 그 구분이 이겁니다.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이. 이거 되게 헷갈리죠, 이런 거는. 지금 들으면 되게 어지러워요. 그죠? 자꾸 늘어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양도세는 또 달라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서 많이 봐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또 이것도 엄청나게 하겠죠. 나중에 공부되시면 지금은 제가 설명 안 하는데 한 5, 6월 달 가면 이거 설명할 때 양도세 같이 묶어서 설명합니다. 재산세 이렇게 가는데 양도세와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비교 강의를 많이 합니다. 5, 6월 강의는 아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공부되시면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비슷한 것들은 같이 비교 강의를 하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구분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한 동과 한 구를 구분하시면 돼요. 한 동, 구 구분되세요? 한 동은 전체 한 동이니까 얘는 따로 가는데 한 구는 그 한 층에서 나눠져 있을 때 구획된 부분 한 구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면적이 전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니까 5대 5까지는 뭘로 본다는 거야? 그렇죠?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지. 5대 5까지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그러면 이렇게인데 여기 주택 상가인데요. 만약에 여기가 40이고 상가가 60이면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이라 했죠. 근데 상가가 60이고 주거가 40이에요. 그럼 이는 뭘로 볼까요? 그럼 이거를 어떤 분은 주거용이 50% 이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상가가 60%니까 그럼 전체를 상가로 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냥 주거용이 50% 이상 쓰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지. 상가가 더 크다고 해서 전체를 상가로 본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유리한 쪽으로 가주는 거거든요. 주택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그죠? 혜택을.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 가면 똑같은 겸용주택 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팔죠. 그리고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는데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거가 60이고 상가가 40이면 양도세는 이 전체를 뭘로 본다고? 주택으로 봐주는데 그럼 얘는 여기가 주택 아닌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죠? 왜 전체 주택으로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얘가 40이고 60이니까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대. 그러면 얘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전체 상가로 보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혜택을 우리가 세법을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괜찮지만 불리한 쪽으로 이게 따로따로 되네 묶어서 하나로 봐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가버리면 가만 안 있죠. 근데 유리한 쪽으로 가주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분이 클 때는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따로따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한 동과 한 구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지금 들을 때만 대충 그래요 알아 대충 어느 감이 그런 것 같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 난 오늘 꼭 이해하고 말 거예요. 그럼 머리 지난다니까 이거. 그죠? 막 머리 아프다니까 그러면 오늘 그럼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들어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공부 얼마나 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9구단 받듯이 뛴 거예요. 9구단 이제 받듯이 뛰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186페이지 보시면 3번에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그래서 한 동과 한 구란 말이 나오죠. 왼쪽 참고에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죠. 한 동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한 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구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죠?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0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재작년 시험에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세를 적용한다. 틀렸잖아.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은 그 관할구역의 주택을 몽땅 합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건 앞에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그 관할 그 은평구 안에 있는 주택을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런 뜻이잖아. 아니라겠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다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막 세법 들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혹시나 나 세법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아까 한국 너무 어렵죠? 헷갈리죠? 주택. 그러면 그거를 집에 가서 5번만 보세요. 동영상. 똑같은 거. 그럼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근데 지금 딱 듣고 이제 난 끝났어. 다음 주에 가니까 또 해. 그랬더니 진짜 미치겠네. 저 생각 하나도 안 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죠? 10번, 20번 본 다음에 그렇게 보고 나서 그 판단하셔야지. 그죠? 진짜 아까도 오셨지만 제가 그런 분 있어요. 옛날에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법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공법을 진짜 잘해요. 그 남자애가. 근데 걔가 매주마다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소연을 해. 그래서 세법 미쳐버리겠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왜 공법을요 30몇씩 맞아요. 다른 거 다 잘해. 세법은 반도 못 맞아. 근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노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강의 막 오답 노트 만들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20분 설명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뭐라고 하냐? 난 이해가 안 간대. 그분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세법이 진짜. 왜냐면 진짜 이해를 못해. 내가 처음에는 거짓말한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근데 되게 쉬운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 20분을 얘기했는데 진짜 잘 모르겠대.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세법이. 그분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다가 그냥 찍고. 왜 다른 거면 워낙 점수가 나오니까 세법을요 5개, 6개 맞아도 막 점수가 나만 돌아.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공식 등기도 잘하고 다 잘해요. 세법만 보다 유일한 과목이. 근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안 맞아. 그런 분은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그분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죠? 많이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가 나오죠. 뒷장에 이제 188페이지. 자,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기보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가 아까 제가 3개로 구분한다 했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구분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원래 이 땅이 있어요. 이렇게요. 원칙은 얘가 모든 토지가 원칙은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원칙은 모든 토지를 뭐야? 개인별로 자기 앞으로 몽땅 합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뭐냐면 분리과세는 뭐냐면 자 말했죠.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나대지예요. 나대지. 그죠? 아니 자 얘는 농지, 녹수 있고 얘는 나대지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똑같이 합산해서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뭐라 한다 했어요? 야 너는 뭔가 생산성 있는 경작 용도로 쓰니까 니는 여기다 합산하지 말고 따로 뭐 해서 따로 분리 나눠서 니네끼리 따로따로 과세하자. 그게 말 그대로 여기서 뭐 한다? 합산하고 분리해서 따로 과세한다. 이때 그럼 세율을 높은 세율로 간다고요? 낮은 세율로 간다고요? 낮은 세율로. 그런데 분리과세 목적이 2개예요. 자, 둘 다 나대지인데 얘가 나대지예요. 같이 나대지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줬어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라는 건물을 친 거죠. 자, 아니 그죠? 그러면 이 토지 있죠? 건물 토지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지금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나이트클럽, 즉 사치성 재산으로 쓴 거예요. 토지를. 그럼 이런 애들은 세금을 과세할 때 고율로 가세요? 저율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니네는 토지 활용을 했는데 사치성 용도로 토지를 활용했으니까 너는 세금을 다른 사람 더 많이 내야지. 그래서 너도 따로 분리해서 이번에 뭐 아주 높은 세율로. 그래서 분리과세 목적이 2개인 거예요. 아주 낮은 세율로 가거나 아주 높은 세율로 가거나 이렇게 나눈 거죠. 자, 해놓고 이제 분리과세 해놓고 그다음 별도는 뭐냐면요. 자, 둘 다 나대지예요. 빈둥빈둥 노는 땅이죠. 둘 다 종합이야. 근데 A가 여기다 건물 줬어요. 일반 건물을. 상가 건물 하나 지은 거죠. 자,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나대질 땐 용도가 똑같았는데 이제는 여기다 얘가 건물을 줘버리면 A가 부동산 건물을 줘서 상가를 얘는 여전히 건물이 없어요? 둘 중에 누가 이 토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둘 중에. 앞에 건물 지내지. 왜? 얘는 안 놀리고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입장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어떡한다? 니네는 얘랑 같이 합산하지 말고 니네들끼리만 별도로 따로 모아서 니네끼리만 뭐 하겠다? 합산하겠다. 그게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얘가 종합에서 나눠서 뭘로? 별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원칙은 종합인데 이런 식으로 분리와 별도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분리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 분리과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자동으로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에 해당 안 되면 자동으로 뭐? 종합합산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농작물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는 분리과세가 뭐예요? 네가 농사 짓는 용도로 쓰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농지를 가지고 경작을 안 해버려. 농사를 안 져. 그럼 빈둥빈둥 눌리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생산성이 없죠. 그럼 분리과세 줄 이유가 없어졌지. 그런 게는 분리과세 안 해주지. 그럼 뭘로 가겠어요? 원래 원칙이 뭐라고? 종합이었었잖아요. 근데 띄어서 너는 생산성이 있으니까 분리해줬잖아. 근데 경작을 안 해버리니까 생산성이 없으니까 뭘로 가?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분리별도 아닌 건 다 뭐다? 종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분리, 별도, 종합 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게 나오는데 시험에 얘가 잘 나오죠. 근데 이게 내용이 여러분 뭐 기본서 188페이지 나오지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까 말했죠? 분리과세는 목적이 두 개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 용도로 쓰면 아주 높은 세율로 가고 경작 용도로 쓰면 아주 낮은 세율로 가겠다 해서 그 고율이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토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나이트클럽을 지었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 있죠.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그 토지는 사치성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너는 아주 높은 세율 4%로 과세하겠다. 따로 분리. 저희는 뭐야?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게 대표적인 경작용도잖아요. 그럼 얘는 아주 낮은 최저세율이에요. 0.07%로 가요. 그리고 공장용지도 공장도 뭔가 공산품 생산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분리과세 너는 세율이 좀 높아. 0.2%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별도는 이제 아까 말했죠.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상가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얘는 누진세율 얘가 0.2에서 뭐 0.4% 이렇게 하고 나대지 같은 건 종합해서 0.2에서 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시험은 근데 뭘 내요? 다음 중 분리과세 사항을 고르시오. 별도인 걸, 종합인 걸 이렇게 돼요. 여기 종류가 책에만 몇백 개입니다. 이거 다. 그럼 이거 싹 외워서 어떻게 풀어? 못 풀죠. 보세요. 여러분 188페이지부터 넘겨보세요. 1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9, 200,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그걸 싹 외워가지고 깔끔하게 하나 풀면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죠, 포기. 그죠?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시험 잘 나오는 거 나중에 볼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고율 분리과세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몇 개는 있어요. 그죠? 검정닭 이름 알죠? 검정닭. 검정닭 이름이 뭐예요? 오골개예요. 걔가 일반 닭보다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비싸요? 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색을 했잖아. 일반 닭하고 틀리잖아. 일반 닭 염색한 거잖아. 그 염색비가 들어갔어. 그죠? 그래서 오골개는 비싸다. 그래서 4% 고율 분리과세예요. 근데 얘가 세율할 때도 잘 나와요. 세율할 때도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는 몇 프로?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몇 개만 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근데 우리 교재 지금 보시면 거의 몇백 개잖아요. 답답하죠? 자, 이거 설명을 3월 달에 할 건데 자, 농지 나오죠? 그럼 얘가 분리과세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있고 봐, 그죠? 목장용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할 거거든요. 공장용지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생각하고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율 아까 했죠? 오골개는 비싸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나대지, 잡종지, 면적조가 뭐서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지금 봐도 이게 지금 요약한 압축해서 중요한 거 몇 개 보는 것도 이것도 되게 많죠.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왜 분리과세고 농지가 왜 분리과세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설명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아요. 결국 뭘 하느냐? 요거 할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기출지문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얘가 봐도 출제위원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내? 내뜬 거네요. 물론 우리 원래 시험에 기출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지만 특히 이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기출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나중에 얘 위주로 갈 거예요. 얘 위주로 갈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면적 초과라거나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만 외운다. 그럼 뭐만 외워? 난 뭔지 모르지만 면적 초과 나오면 종합이야. 이렇게 나오죠. 군 지역의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다. OX. 군 지역의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다.
X지. 그럼 여러분 또 거기다 군지역이 공장, 군지역. 여기서 꽂히면 안 되지. 왜? 뭔지 모르지만 면적이 초가 나오다. 그럼 면적, 초가는 무조건 뭐야? 종합.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의외로. 읽다 보면 면적, 초가 어쩌거나 그런 게 종합이에요. 그럼 운 좋으면 이게 맞추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도 나중에 이제 얘도 종합인데 나중에 이제 외웁니다, 이것도. 그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그 누가 불렀어요? 나훈아가. 그 나훈아가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몇 프로 부족해?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2% 부족해서 무허가로 지었어요. 이 2% 부족한 애들이 뭐 있어? 모여 있어. 종합. 그래서 이 5개가 종합입니다. 그 종합산 되게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은 2% 부족,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종합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나대지. 뭐 잡종지, 면적, 초가 2%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기출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볼 때 여기만 볼 거예요. 주로 보는 것은. 물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닌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대부분은 5개가 나오면 그 중에 따로 걔들이 작정하고 되지 않는 한 그 중에 3개 이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정답이 이 안에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05페이지 가면 그 205페이지 있죠? 그 205페이지 보시면 그 기출로 예제 문제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볼게요. 답만 볼게요.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잖아요. 그게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29회니까. 거기 정답이 3번이죠.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럼 뭐예요? 무허가라는 얘기잖아. 그죠? 건축 허가하면 무허가잖아. 그럼 무허가 얼마예요? 종합. 무허가 종합. 답이 3번이에요. 29회 때. 그 강의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면 이거 했으면 나는 잡초 했으면 맞췄겠죠. 근데 이거 외우고도 못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나는 잡초가 인생 2% 본인이 진짜 2% 부족한 거야. 외웠어 자기가 나는 잡초가 인생 2% 저 프로는 초원에 그림 같은 무허가 종합해놓고 못 풀어. 돌아버린다. 진짜 부족한 거지 2%. 그죠? 이 답이 3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 임야 같은 거 나오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임야. 이런 것도 안 외워요. 임야도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내가 임야를 개돈 타서 샀더니 그 임야가 뭐가 지정됐어. 근데 그 지정됐던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띵해. 그럼 분리가세요. 내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됐대. 겁나 좋죠?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분리가세요. 그냥 보시면 거기 뭐 문화재 보호구역, 국방성 어쩌고, 공원자연 환경 이렇게 돼 있죠. 밑에 2번 보세요. 25회 거. 자, 기억 뭐라고 되세요? 종중수임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잖아. 종중수임 농지임에는 분리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회원적 골프장 원형이 보존돼 있죠? 이거 잘 나와요. 뭔지 모르면 이렇게 나오면 별도예요. 이것도 과거 시험 여러 번 나왔던 거고 별도. 원형이 보존된. 그 다음에 염전 분리가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별도 이렇게 되고. 제가 이거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뭐라고 썼겠어요? 과거 기출로 나온 거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자주 나왔던 거. 근데 이것도 25회 때도 옛날 나왔던 걸 또 낸 거고 29회 때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볼 것이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 그거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강의할 때 아까 앞전에 있던 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얘가 왜 분리가세고 농지는 왜 여기 있을 때 분리가세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문제를 풀기 힘들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강의할 때 거기 표 정리된 거 같이 넣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재산세는 제일 중요한 게 206페이지 납세 의무자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얘기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도 여기서 지문 한 줄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한 줄 나왔으니까 안 나오느냐? 올해 또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재산세 파트에서 제일 출제 많이 된 거 여기거든요. 지금까지 31번 시험을 봤는데 반 이상 나왔어요. 내용이 안 많아요. 내용이 안 많은데 반 이상 나왔으니까 내일 게 없어요. 그냥 말장난 하는 거 말장난. 그놈인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재산세 공부하실 때는 영순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올해 개정사항도 있어요.
우리 여기 신탁재산이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죠?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얘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는 잘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교재는 거기 206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래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래요. 자,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공부상 소유자가 있고 사실상 소유자가 있다 있죠? 그러면 얘는 등기부상 명의자고 얘는 실제 소유자예요. 둘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부동산 보유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도 본인이고 실제 주인도 본인 맞잖아요. 명의신탁하지 않나는 그죠? 둘이 일치하죠. 그럼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왜 둘이 똑같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얘네 둘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세법 원칙, 얘는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죠. 항상. 재산세 항상 언제 기준이요? 6월 1일. 그럼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아직 모르죠. 왜요? 올해 2021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 따져요? 올해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주인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 6월 1일 집을 팔아버렸어. 아파트를. 그럼 올해는 재산세 안 내겠죠, 여러분이. 왜요? 6월 1일 전에 팔으면 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재산세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팔려면 6월 1일 전 후다닥 팔아버려야지. 그래 올해 재산세를 안 내는 거야. 재산세만 냅니까? 6월 1일 지나버리면 지나고 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팔긴 팔았는데 뭐 6월 한 10일쯤 팔았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팔았는데 올해 재산세 여러 번 내고 뭐 또 나와? 종부세도 나오죠. 종부세도. 왜? 나는 팔았지만 종부세도 여러 번 내야 되는 거야.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 거면 무조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도세 왜 개정사항 있잖아요. 양도세율이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뭐 1년 미만 7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해 5월 31일까지 팔면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럼 6월 1일부터는 뭘로 간다는 거? 개정상으로 간다는 얘기지.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겠어요? 겸사야. 팔 것 팔려면 그때 팔아야 뭐 또 혜택을 보는 거야. 재산세 정부세 혜택도 보는 거니까 양도세 혜택도 그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6월 1일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얄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다 바뀌는 건 6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양도세 개정사항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2개 6월 1일부터 적용해요. 올해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용상으로. 그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06페이지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